자, 함수 네 번째 시간이죠. 역함수. 일단 역함수의 뜻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고 집합 y를 공역으로 하는 함수 f를 제 임의로 만들어 볼게요. 자, 함수가 충분히 될 수 있죠. 정의역에 있는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딱 한 발씩만 쌓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역함수라는 것은 되게 종속적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지 그냥 독단적으로 역함수가 존재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뭐뭐의 역함수. 그래서 일단 기본 함수가 될 수 있는 f 함수가 있고 이 f의 종속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함수라고 해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함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존재하거든요. 역함수가. 일단은 자, 이 함수 f의 역함수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역함수의 뜻 자체가 별게 아니고 x랑 y 역할 체인지 하면은 얘가 역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x에 있는 1이 5한테 화살을 쐈잖아요. f에 의해서 1이 f에 의해서 5에 대응되고 2가 f에 의해서 6에 대응되고 3이 f에 의해서 4에 대응되는데 역할을 바꾸는 거야. 화살을 맞은 4가 3한테 화살을 쏘고 화살을 맞은 5가 1한테 화살을 맞은 5가 역할을 바꿔서 1한테 화살을 쏘고 화살을 맞은 6이 역할을 바꿔서 2한테 화살을 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대응관계도 바뀌고 뭐도 바뀌냐면 원래 정의역이었던 x가 뭘로 바뀌냐? 공역이 되는 거죠. 원래 공역이었던 이 y가 정의역이 되는 거죠. 누구 입장에서? f의 역함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원래 정의역이었던 게 공역으로 바뀌고 역할 바뀌었죠. x랑 y. 원래 공역이었던 y가 정의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때 이 y에서 x로의 함수를 지금 다 대응을 제가 시켜놨죠. 일단 함수가 됩니다. 이 함수도. 역함수도 함수니까. 봐봐. 4도 3한테 한 발, 5도 1한테 한 발, 6도 2한테 한 발 쐈기 때문에 여기서 1로 가는 함수도 역함수, 아니 함수가 되는 거고 그거를 완벽하게 이제 f의 반대가 된 얘를 f의 역함수라고 부르고 쓰는 방법은 f의 마이너스 1 제곱이라고 읽지 말고요. 마이너스 1이라 쓰고 읽는 방법은 f의 역함수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일단 역함수의 정의예요. 뭐 말면 돼? x랑 y의 역할을 바꾼다. 그래서 여기서 역할을 바꾼다는 것은 대응관계도 바뀌지만 뭐도 바뀐다? 원래 정의역이었던 게 공역으로 바뀌고 원래 공역이었던 게 정의역으로 바뀐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표현에 대해서도 이건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라 쓰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기본 실전 문제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봐봐. 자, F에 의해서 1은 어디로 대응되냐면 5에 대응되고 F에 의해 2는 6으로 대응되고 F에 의해 3은 4로 대응된단 말이야. 자, 역함수 입장에서 보면 4는 3에 대응되고 4는 3에 대응되고 자, 이거 여기 쓰면 좀 그렇다. 뭐부터 볼까? 5부터 볼게. 5는 역함수에 의해 1에 대응되고 역함수에 의해 5는 1에 대응되고 그 다음에 역함수에 의해 6은 2에 대응되고 그 다음에 역함수에 의해 4는 3에 대응되죠.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 개념은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실전 문제풀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랑 얘 딱 봤을 때 뭐가 바뀌어? 대응관계가 바뀌었죠. 1, 5였던 게 5, 1이 됐잖아. 그러면은 너희가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이 대응관계를 바꿔야 한다면은 무조건 함수를 역함수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만약에 F22가 3이래. 자동으로 만약에 내가 F3이 22 이게 만약에 필요하다고 치면은 무조건 함수를 역함수로 바꾸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어떻게 해요? 대응관계가 바뀌면
함수가 역함수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문제 풀 때, 대부분 문제 풀 때 이걸 많이 씁니다. 대응관계가 바뀌면 역함수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잘 봐. 네, 함수 3개를 세팅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 2, 3, 4, 5, 6) 1, 2, 3, 4, 5, 6, 7 1, 2, 3, 4, 5, 6 여기가 왜 혼자 7이 있는 건지 보면 알겠죠? 자, 아무렇게나 제가 일단 대응시켜서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 함수 되겠죠?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한 발씩만 쌓기 때문에. 자, 얘도 함수를 내가 임의로 만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함수가 되고요. 얘도 함수가 됩니다. 자, 일로 가는 거. 첫 번째 함수를 F라고, 두 번째 함수를 G라고 하고, 세 번째 함수를 H라고 했을 때, F, G, H의 역함수를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되는지 안 되는지. 봐봐. 역함수라는 것은 대응관계를 바꾸는 거라고 했고, 완벽하게 X랑 Y가 자리를 체인지하는 거, 역할 체인지한다 했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보니까 Y에서 X로 가는, 즉 F의 역함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6이 두 발을 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함수고 얘도 함수고 얘도 함수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죠. 함수가 안 되잖아. 6이 어떻게 두 발 쏩니까? 안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볼게. 자, 1로 쏠 거고 1로 쏠 거고 1로 쏠 거란 말이야. 자, 이렇게 봤더니 G의 역함수도 존재하지 않아. 왜? 5에는 대응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수라고 해서 무조건 역함수 존재하는 거 아니야. 함수에서 조금 더 진화된 형태, 1대1 함수 여러분. 한 놈이 한 발한테만, 한 놈이 한 명한테만 쏜 1대1 함수라고 해서도 또 남을 수도 있잖아요. 정의역, 아니 공역이랑 치역이 달라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얘가 또 대응될 곳이 없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 안 하는 거고. 자, 얘는 충분히 역함수가 되죠. 얘는 충분히 역함수라고 할 수 있죠. 얘는 함수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니까 1대1 대응이어야만 공역이랑 치역이 똑같고 한 발씩 다른 놈한테 쏴야지만, 즉 1대1 대응이어야만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자, 얘 두 개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동치입니다. 똑같은 말이야.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왠지는 이제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1 대응입니다. 바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면 되고요.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생각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함수 구하기는 자, 역함수를 실제로 구할 거예요. 자, 실제로 함수식을 가지고 역함수를 구하겠다는 거야. 자, 역함수 구할 건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X랑 Y 자리 바꾸면 되는데, 자, 그 전에 일단은 역함수를 구하려면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존재 여부부터 따져야 돼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1대1 대응인지부터 우리가 구해야 할 이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해야 구할 거 아니니. 그러니까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는지부터 따져야 되는데,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1대1 대응인지 일단 너희가 판단을 하셔야 돼. 자, 근데 어차피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냥 직선 그래프입니다. 어디 세로줄을 그어도 한 점에서 만나. 함수. 어디 가로줄을 그어도 한 점에서 만나. 1대1 함수. 자, 그리고 얘는 좌표평면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공역, 치역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은 안 되겠죠. 왜? 공역은 여기까지인데 y값이 엄청 큰 양수에서 엄청 작은 양수까지 다 되는데 비어 있잖아요. 화살을 선택을 받지 못한 y값들이 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얘는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가 존재해. 자, 그럼 이제 구하는 건 쉬워. x랑 y 자리 바꾸면 돼. 역함수의 뜻 자체가 x랑 y 자리 바꾸는 걸 했으니까 x는 2y 플러스 1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면 조금 무책임하죠?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까지 식 정리 이렇게 딱 깔끔하게 해주시면 얘는 얘의 역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일단 역함수가 존재하는지부터 판단하시고 어떻게 해요? 1대1 대역인지 그래프 그려서 개역만 살짝 그려서 판단하시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 x랑 y 자리 바꿔서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자, 역함수의 성질 매우 중요하죠. 얘도 중요하죠. 자, 첫 번째 역함수가 있어요, f에. 근데 그거에 다시 역함수를 해버리면 원래대로 자기 함수가 됩니다. 당연한 거죠. 살짝 설명하면 아니 정역 있고 공역이 있어. 일로 가는 함수가 f라고 쳤을 때 일로 가는 함수는 f의 역함수 아니겠니? 근데 다시 이거의 역함수는 다시 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자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거 중요해. 자, 자기 자신이랑 역함수를 합성을 하잖아요. 그럼 얘는 항상 항등함수가 돼요. 근데 이거 순서는 상관없이 역함수를 먼저 합성하든 상관없습니다. 얘도 항상 항등함수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잘 들어봐봐. x, y, z 아니 x 가볍게 1, 2, 3, 4, 5, 6, 1, 2, 3 함수를 만들 거예요. x에서 y로 가는 거 f를 하고요. 대충 만듭시다. 이렇게. 자, y에서 x. 물론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만 헷갈리잖아. 여기 또 내가 화살표 쓰면 헷갈리니까 y에서 x로 가는 즉 f의 역함수를 내가 새롭게 만들어서 지금 새롭게 만든다.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긴 했죠. 지금. 새롭게 그려서. 자, 역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3이 4한테 쐈으면 4는 다시 3한테 쏘는 거고 2가 5한테 쐈다면 5는 2한테 쏘는 거고 6은 다시 1 이렇게 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가는 거는 역함수라고 할 수 있겠죠. F. 자, 봐봐. 그러면 내가 얘 두 개 합성할 거예요. 합성할 건데 그러니까 바로 1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x에서 x로 바로. 그러면 얘를 먼저 거치니까 우리 합성함수 시간에 배웠죠. 얘를 오른쪽에 쓰고 얘를 왼쪽에 쓰는 겁니다. 자, 내가 여기다 1을 한번 넣어볼게. 1을 넣으면 f에 의해서 어디로 갑니까? 6으로 가. 6으로 가. 다시 6은 역함수에서 다시 1로 가. 그러니까 1을 넣으면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단 내가 함수로 실제로 보여줬고 그러니까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오고 야 2를 넣었다고 해서 내가 뭐 다른 게 나오겠니? 여기에 2를 넣어도 2가 나옵니다. 3을 넣어도 3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 원소는 없지만 어찌됐건 뭐 똥을 넣어도 똥이 나오고 어찌됐건 내가 넣은 게 그대로 나오면 얘를 이제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약속했잖아. 약속? 맞죠? 항등함수의 정의죠. 어떤 x를 넣었을 때 똑같은 그게 나오는 것을 항등함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근데 그게 느껴지지 않니? 잘 봐봐. f가 1이 f에 의해서 어떤 거에 쐈어. 다시 얘는 f의 역함수에서 다시 돌려줄 거 아니니. 그러니까 얘는 1한테 맞은 애인데 다시 얘의 f의 역함수에서 얘는 다시 1한테 쏠 거 아니니.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함수로 보여줬지만 그냥 구조적으로 봐도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럼 얘가 언제 쓰이냐면 이렇게 쓰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도 아니지. 극단적으로 만약에 내가 fx를 252분의 417x 마이너스 52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내가 f랑 f의 역함수를 합성한 다음에 3을 대입하래. 야, 실제로 이거 역함수 구한 다음에 3 대입하고 또 3을 f에 아니지. 3을 역함수 구해서 3을 대입하고 그 나온 값을 다시 fx에 대입하는 그 미친 행동 하지 말라는 거죠. 일단 1차적으로 일단 이렇게 쓰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산할 필요 없다는 거죠. 역함수 실제로 구해서 3 대입하고 그 나온 값을 다시 fx에 x제에 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쓰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
만약 이렇게 있다고 쳐. 얘는 여러분 항상 항등함수라고 했어. I. 그러면은 내가 말했다시피 항상 항등함수랑 어떤 함수를 합성하잖아요. 그럼 얘는 없다고 쳐도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왠지는 내가 합성함수 시간 얘기했어. 어차피 잘 들어봐봐. i랑 어떤 g를 합성한 다음에 3을 대입했어. 그럼 봐봐. g3은 어떤 값에 대응이 됐겠지. 뭐 5라고 합시다, 얘를. 3이 g에 의해서 5에 대응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5는 다시 i에 의해서 그냥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는 없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차피 얘는 이 값이 그대로 나올 거란 말이지. 항등함수의 뜻의 정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얘는 없는 겁니다. Like you guys, 애인처럼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역함수랑 자기 자신이 합성되어 있는데 다른 것도 합성되어 있을 때 얘 중엔 없다고 철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얘만으로도 해도 똑같은 함수값이 나오거든. 마찬가지로 얘는 없다고 처리하는 겁니다. 그냥 G3만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잖아요. 얘는 굳이 내가 개별적인 함수로 보면 얘가 F의 역함수랑 G의 역함수를 그러니까 이 괄호를 푸는 느낌으로 괄호를 푸는 느낌으로 마이너스 1을 분배해 주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요. 그냥 외우지 말고 한 번은 보여줄게요. 근데 앞으로 그냥 자동으로 합시다.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있다 합시다. 자, X에서 Y로 가는 거 F라고요. Y에서 Z로 가는 걸 G라고 할게. 자, 그럼 합성함수는 X에서 Z로 바로 가는 합성함수는 F를 먼저 거치기 때문에 G 서클 F 이렇게 쓰거든. 그럼 난 뭘 구한다? 이 하나의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한. 하나의 합성함수를 역함수를 구한다는 거야. 그럼 역함수의 정의가 뭐라? 반대로 가는 거. 역할을 바꾸는 거거든. 그러면 얘를 먼저 거치고 그 다음 얘를 거치죠. 얘를 거친다는 것은 G의 역함수를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F의 역함수를 거치지 않겠니? 왜? 얘의 정반대는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를 먼저 거치고 그 다음 얘를 거치기 때문에 얘가 오른쪽에 써지고 얘가 왼쪽에 써지는 거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합성함수의 역함수 괄호 푸는 방법은 순서가 바뀌면서 마이너스 1이 분배된다. 그냥 그렇게 외워. 실제로 정식으로 분배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세 개가 있어도 G, F, H 이렇게 있어도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1, 2, 3이었다면 얘가 1, 2, 3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문제 풀까요? 역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성질은 제가 문제를 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1번 fx가 ax 플러스 b인데 f-3은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f의 역함수에다가 7 대입한 건 이래. 이때 a, b 값을 구하래. 자, 얘를 보자마자 어떻게 써야 된다? f, 2는 7이다 이렇게 쓰고 싶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응관계를 바꾸고 역함수의 역함수는 내가 자기 자신이 된다 했으니까 역함수로 바뀌는 거지. 근데 물론 이렇게 안 풀어도 돼요. 실제로 너희가 이거 역함수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생님? 얘가 지금 y는 ax 플러스 b잖아. 얘 역함수 구하는 방법 알려줬죠? x랑 y 자리 바꾼 다음에 식 처리해서 역함수 구한 다음에 7 대입해서 2입니다 해서 a랑 b 관계식 찾아도 되겠는데 삶이 고달프죠, 그렇게 풀면. 그래서 보자마자 얘는 대응관계를 바꾼 다음에 역함수로 바꿔버리자. 그래서 얘랑 얘 가지고 이제 연립방정식 푸시면 되겠죠. 자,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a 더하기 b. 자, 대입할게요. 7은 2a 플러스 b.
자, 변변 뺍니다.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5a. 따라서 a는 2고요. a가 2면은 b는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을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2번. 자, 마찬가지로 f의 역함수에다가 2 대입했더니 0이래. 보자마자 우리는 f0이 2라는 거를 쓰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f0이 3이래. We already 구했죠. get this value. 얘가 얼마? 2. f2가 3이다. 얘랑 얘 가지고 똑같이 a, b 구한 다음에 6 대입하라는 그런 기본 문제네요. 자, 그러면 얘부터 자, 0,2 대입하는 거죠. 0,2 대입하면 b는 바로 2가 나오네. b는 바로 2가 나와. 자, 얘는 2,3 대입하는 거죠. 2,3 대입하는 거니까 3은 2a 플러스 2야. 따라서 a는 분수 나와. 2분의 1 이렇게 돼. a는 2분의 1. 자, f6을 구하라 했으니까 6 대입하면 3 더하기 2에서 답은 5가 되겠네. 자, 함수 fx가 1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이 그래프 모양이 다르네요. 모양은 똑같아요. 둘 다 직선인데 형태가 조금 다르죠. 뭐 기울기가 다르다거나 그럴 수 있겠네요. 자, 역함수가 존재한데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다?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래. 자, 그러면은 fx 그래프를 그릴 건데 x는 1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그래프식이 다르니까 자, 왼쪽부터 볼까요? 아니, 오른쪽부터 볼게요. 자, 2x네. 이렇게 가겠네. 기울기가 양수인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직선이 그려질 거고, 자, 1 왼쪽에선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나 보니까, 자, 봐봐. 얘도 1차 함수죠, 기본적으로. 직선으로 그려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래프가 기울기가 음수여서 이렇게 그려지면은 지금 가로선을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니까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죠.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 똑같이 기울기가 양수여야 된다. 양수이기만 하면 되죠. 기울기가 0이 돼버리면 당연히 얘는 가로선 그었을 때 졸라 많이 만나니까 당연히 1대1 함수가 안 되니까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역함수가 존재 안 하겠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이기만 하면 돼. 이렇게. 양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뭐야? 2의 1-k가 기울기인데 얘가 그냥 양수이기만 하면은 무조건 1대1 대응이 된다. 엄밀히 따지면 여기 x에 1 대입해봐야 돼요. x에 1 대입하고 1 대입해서 값이 똑같은 걸 봐야 되는데 뭐 그건 어려운 문제에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그런 문제도 한번 볼 건데, 왜냐면 이게 중요한 게 여기에 1 넣고 여기에 1 넣었을 때 만약에 값이 다르잖아. 만약에 얘는 이렇게 지나가고 1을 넣었을 때 다르게 값이 나오잖아. 그럼 여기 공력이 비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면 알겠지만 여기 1 넣어봐봐. 여기 1 넣으면 2고 여기 1 넣어봐봐. 1 넣으면 똑같이 2란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한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가 되도록 한 딱 그런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어찌됐건 자, k가 1보다 커야 되겠죠? 아니, 1보다 작으면 되겠죠? k가 1보다 작으면은 항상 기울기가 양수가 될 겁니다. 역함수 실제로 구하는 문제네. 야, 한 3.8점? 4점으로 그냥 아무나 푸는 문제죠, 여러분. 그냥 중학교 때 방정식 조금만 식처리, 등식 식처리 조금만 할 줄 알면 다 푸는 문제죠. 자, 얘 역함수를 구하래. 자, 얘 fx. 자, 그럼 얘 역함수는 x는 2분의 1y 플러스 a. 얘가 역함수입니다. 근데 이대로 보면 좀 그러니까 y에 대해서 정리할 겁니다. 2 곱하고 a 넘기자. 자, 그럼 y는 2x 마이너스 2a가 될 거야. 얘는 이제 역함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누가 봐도 안구만 있다면은 b가 2고 안구만 있다면 a가 1이어야지만 되겠죠. 답은 3이 되겠습니다. 아우, 재미없다.
자,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 다음 값을 구하래. 야, 이거 실제로 여러분 g랑 f를 합성한 다음에 다시 그거에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2를 대입하잖아. 다른 문제 못 풉니다, 여러분.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 수 있겠지. g 서클 f, 얘가 뭐야? gx에 x자리에 fx 넣는 거 아니니? 그럼 실제로 해볼까요? 마이너스 2에다가 x 자리에다가 뭘 넣는다? 3x 마이너스 1을 넣고 3x 마이너스 1을 넣고 플러스 4.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 돼. 그럼 실제로 내가 어디까지 구한 거야? 여기까지 구한 거야. 없다고 치고. 다시 이거의 얘의 역함수를 또 구해야 돼. y는 마이너스 x, 6x 플러스 6의 역함수 구하는 거죠. 자, x는 마이너스 6y 플러스 6. 자, 그다음 넘기고 마이너스 6으로 얘 넘기고 얘 넘길까요? 6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고요. 6으로 나누면 이렇게 돼. 이 상태의 x에 2를 넣는 거예요. 얘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얘의 역함수죠. g 서클 f의 역함수를 실제로 구한 거야. 미친 거지.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찌됐건 여기 x에 2 대입해볼게. 2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6분의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3분의 1이야 플러스 1이니까 3분의 2. 답은 3분의 2가 나올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립니다. 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g 서클 f의 역함수는 일단 f 역함수 합성함수 g 역함수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 2를 넣으래. 그럼 일단 얘부터 계산해 볼게. 자, g 역함수에 2를 대입하래. 쌤, 그거 어찌됐건 g의 역함수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얘를 그냥 k라고 잡아. 자, 그러면은 내가 나와 있는 게 지금 gx니까 당연히 대응 관계를 바꿔서 역함수로 바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는 구하기 쉽거든요. 왜? gx 그래프 gx식이 있으니까. 자, gk는 뭐야? 그냥 k 대입하면 되지. 마이너스 2k 플러스 4인데 얘가 얼마래? 2래. 따라서 k가 얼마야? 1 바로 나와요. 아! 얘가 1이구나. 아, 그러니까 여기가 1이구나. 그럼 나는 f 역함수에 1 대입한 걸 구하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다시 얘도 k라 잡는 거야. 그러면 fk가 1이 되고 fk는 3k-1인데 얘가 1이래. 넘어가고 k는 3분의 2가 되지. 아, 답은 3분의 2. 이게 훨씬 편하죠, 여러분. 익숙해지면 훨씬 더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f 합성함수, g 합성함수, f의 역함수.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라. 설마 없겠지. 실제로 얘 두 개 합성한 다음에 역함수 구하고 다시 그 결과물을 f랑 다시 합성해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학생은 없겠죠. 자,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일단 이 마이너스 1제곱을 풉시다. 이 괄호를 풉시다. 위치 바뀌면서 마이너스 1 분배 들어가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내가 아까 뭐랬어? 너희가 없는 거. 너희가 없는 거. 너희한테 없는 거. 없는 거라고. 얘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g 역함수에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결과를 k를 한다면 gk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gk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4인데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하는 것은 k가 3이 되겠죠. 답은 3. 그래서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좀 빠르게 역함수 구하지 않고 합성함수 구하지 않고 함수값을 찾는 연습을 하라는 문제. ff-1a ff-1a 자, 이번에 그래프식이 아니라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함수값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합성도 하고 역함수도 되어 있는 그래프식이 아니라 그래프 가지고. 자, 일단 정석으로 푸는 방법 알려줄게요. 근데 쉽게 푸는 방법도 있거든요. 자, 정석은 하나하나 해보는 거야. 자, 일단 역함수 이거 풀어. 너 어차피 순서 바꿔도 어차피 F죠. 자, 얘부터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구할 거야. 얘를 K라고 잡고
그러면 fk가 a가 되겠죠? 내가 지금 이거 구한다고. 이거 k라 잡고 k 구할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야? fx 그래프에다가 x에 k 대입했을 때 a가 돼야 돼. 그러니까 fx에 뭐를 대입해야 a가 됩니까? 이거 y 값이죠. 이거 y 값이 a가 되도록 하는 x좌표 여기. 그게 여기 k가 되는 겁니다. 여기 얼마입니까? b죠. 여기랑 여기 똑같죠. 지금 y는 x라는 것은 여기랑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y 좌표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fx의 이 y 값이 a가 되도록 하는 x좌표, 여기가 k인데 여기가 b가 되죠. 아, 얘가 b구나. 그러니까 얘가 b로 잡히는 거고, 다시 f 역함수에다가 b를 대입한 걸 다시 또 k라고 잡습니다. 그러면 fk가 b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fx의 y 값이 b가 되도록 하는 x 값은 얼마입니까? fx의 y 값이 b가 되도록 하는 x 좌표는 얼마입니까? c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c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 정석으로 푸는 거고요. 더 빨리 푸는 방법은 역함수 그래프를 실제로 그리는 겁니다. 영준아? 오, 잘 봐야 되는데. 역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x 대신에 y라 쓰고 y 대신에 x라 써. 그러면은 얘는 역함수로 바뀝니다. 왜? x랑 y 역할이 완벽히 바뀌었어. 축을 바꿔버리면은 얘는 역함수가 됩니다. 그럼 이대로 보면 돼요. 뭐 하래 지금? 역함수에 a 대입하래. 역함수에 여기 지금 x좌표죠. x값이죠. 역함수에 a를 대입하래. 그러면 얘가 이 전체 값, 여기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얘 얼마야 지금? b거든. 그러니까 이 값이 b가 되는 거고, 다시 역함수에 다시 b를 대입하래. 얼마입니까 여기? c가 되죠. 그래서 c. 이게 좀 더 빠르죠. 그러니까 역함수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그리는 방법. x랑 y를 바꿔버리면 이건 역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정석 풀이보다는 한 3배 이상은 빠르겠죠. 자, 마지막. 자, 좌표 평면에 그래프가 조금 불편하네. fx 그래프가 있습니다. 조금 더 꼬아줄까? 자, 좌표 평면에 이런 fx 그래프가 있어. 자, 이 fx 그래프의 역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일단 결과만 얘기 먼저 할까요? 자, 일단은 y는 x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y는 x라는 건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얘기해요. y는 x. 얘를 그리시고, 내가 그리고자 하는 함수의 역함수를 그리려면 얘를 y는 x 이 직선에 대해 정확하게 데칼코마니로 접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돼. 아우! 왠지도 알려주겠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fx 그래프를 노란색으로 그렸어. 이 노란색 fx 그래프의 역함수를 그리는 방법은 y는 x 그래프를 그리시고, 그리고 얘를 정확하게 대칭시키시면 됩니다. 그럼 보라색 그래프가 나오죠. 얘가
역함수가 됩니다. 자, 왠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역함수 구할 때 어떻게 구했냐면, x랑 y를 자리를 바꿨거든요. x랑 y를 자리를 바꿨어요. x랑 y 자리 바꿨단 말이야. 역함수 구할 때. 근데 우리 기억나나? 2,3을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얘 두 개 위치가 바뀌어서 3,2가 되었던 우리 공통수학 2에서 중간고사에서 배웠죠. 그리고 어떤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 이동할 때 대칭 이동은 점의 대칭 이동이나 그래프의 대칭 이동 똑같기 때문에 내가 자리가 바뀐다고 했잖아. 이렇게 바뀐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역함수 구할 때 어떻게 x랑 y 자리가 바뀌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y는 x에 대칭 이동한 거란 말이야. 그 자체로서. 그러니까 역함수의 정의 자체가 x랑 y 자리 바꾸는 건데 그게 보니까 이 y는 x 대칭 이동하는 거랑 똑같은 행위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역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다?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다? 저번에 배웠던 대칭 이동 시간에 배웠던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때 하는 그 행위를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역함수가 된다는 거지.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항상은 아니지만 잘 들어. 항상은 아니지만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지금 3개 보이죠. 다시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원래 함수랑 y는 x의 교점이랑도 똑같아요. 아닐 때도 있긴 해요.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고3 때 쓰는 건데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쳐. 자, y는 x. 내가 이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잖아.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그러면 원래 함수 그래프랑 역함수의 교점이 여기 3개 있잖아. 그 교점 3개가 무조건 원래 함수랑 y는 x의 교점이랑 항상 일치하진 않죠. 안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것까지는 너희가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고1에서는 그냥 뭐 어떻게 원래 함수랑 역함수 사이의 교점은 역함수가 없어도 된다는 거죠. 원래 함수랑 y는 x의 교점이랑 항상 일치. 항상은 아니지만 고1은 그냥 항상이라 생각하세요. 항상 일치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fx 그래프랑 역함수 사이의 교점을 구해야 돼. 그때는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y는 x랑 교점을 구하시면 된다는 나의 말씀입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y는 3x 플러스 10의 역함수를 제가 fx네요. f의 역함수라고 되어 있네. 지금 fx랑 내가 역함수 구하진 않았지만 얘랑 얘 사이의 교점을 구하래. 일단은 뭐 답은 아니지만 일단 교점을 구하래. 원래 어떻게 해? 실제로는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서 연립방정식 푸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원래 함수랑 역함수 사이의 교점은 뭐랑도 y는 x랑 얘 두 개 교점이나 얘 두 개 교점이 항상 똑같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될 것을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버리고 나는 얘랑 y는 x 얘 둘 사이의 교점을 구해버리겠다는 말씀. 자,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 방법은 기계를 넣는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립방정식 푸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x가 5가 나와요. 마이너스 5인가요?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5고 당연히 여기도 마이너스 5예요. 왜?
어차피 여기 위에 있으니까. 물론 여기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해도 똑같은 y값이 나오는데 그거 어차피 기정사실돼. 그러니까 여기 하나 구했으면 그냥 똑같은 거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기 위에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얘가 전p가 되는 거고 뭘 구하래? 5p 사이의 거리 구하래. 5는 0,0이죠. 루트 25 따라서 5루트 2가 답이 되는 것이. 기출문제 하나만 풀어볼까요? 작년 문제입니다. 잘 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쳐. 얘를 fx라 할까? 자, 얘랑 얘의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아이디어가 일단 y는 x 그래프에 지나갈 거고 원래 기존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합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곱하기 2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대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 구해서 점 3개 있으면 우리 신발끈 공식으로 삼각형 넓이 금방 구하지 않니? 아는 만큼 빨리 푸는 거예요. 내신 문제는. 근데 이 점이랑 이 점은 굳이 역함수 구해서 교점을 찾는 게 아니라 y는 x로 교점을 찾는 거고 얘는 그 경계값이거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로 일단 가는 거예요. fx를 두 개로 나눠야 되죠. 절대값이 모이면 절대값은 풀라고 존재하는 거.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가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1 x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럼 동량 처리하면 x랑 마이너스 2분의 1x니까 2분의 1x 이렇게 되고 플러스 4 이렇게 되고요.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안에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얘가 플러스 2분의 1x가 돼. 그러니까 2분의 3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x는 0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바뀌어요. 똑같이 자 0, 0 대입하면 둘 다 0,4를 지나는데 0 오른쪽에선 기울기가 조금 얇고 둔하고 0 왼쪽에선 기울기가 좀 더 크죠. 좀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얘랑 역함수로 둘러싼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y는 x를 그리시고 좀 더 준탁하게 그릴까요?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러면 얘가 원래 기존 그래프인데 얘를 y는 x 대칭 이동하면 역함수 그래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데 어떤 아이디어?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겠다는 거야. 삼각형 넓이 쌤 어떻게 구할 건데요? 신발끈 쳐야죠. 자, 일단 여기는 0,4죠. 누가 봐도. 여기랑 여기 찾으면 되죠. 내가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랑 지금 요 부분은 여기 부분이죠. 그래서 2분의 1 x 플러스 4랑 y는 x 이거 두 개를 연립방정식 처리하면 여기 좌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2분의 3x 플러스 4랑 얘 두 개 연립 처리하면 여기에 교점의 좌표가 나온다는 거죠. 해보겠습니다. 자, 얘 두 개 연립하면 x는 2분의 1 x 더하기 4 곱하기 2 할까요? 곱하기 2 하면 2x는 x 플러스 8 x는 7이 됩니다. 7 맞나? 8이 되죠. 8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8,8이라는 거. 그 다음 여기
아니, 씨, 요거랑, 여기가 8,8이 말도 안 돼. 8,8. 자, x는 2분의 3x 플러스 4. 곱하기 2 할까요? 2x는 3x 플러스 8. x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 끝났네. 원래는 어떻게 구해야 돼? 이 점이랑 이 점, 점과 점 사이 공식으로 밑변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점이랑 이 점으로 직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0,4랑 점과 직선 사이 공식해서 높이 구한 다음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하셔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삼각형 넓이 구해야 되는데 점 3개 나왔다. 끝났지. 0, 4, 마 8, 마 8, 8, 8. 그리고 한 번 더 쓰기. 자, 대각선끼리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64, 84, 32. 자, 모아두시고 순서는 상관없어. 이렇게 곱한 걸 앞에 써도 되고 이렇게 곱한 걸 뒤에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64 이렇게 모아둡니다. 각각 대각선. 빼요. 자, 얼마야? 마이너스 32 빼기 마이너스 96 얼마예요? 얘가 플러스 96이 될 거니까 64가 되겠죠. 이게 음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절대값 붙이면 됩니다. 대각선끼리 모아놓고 두 개를 뺀 다음에 음수가 나오면 플러스 바꿔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온 값을 2로 나누시면 32. 연넓이가 32예요. 답은 이제 64가 되겠죠. 답 5번인데. 나옵니다. 시험 문제. 어느 학교든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먼저 이렇게 빨리 푸셔야 됩니다. 보자마자 절대값 벗겨서 식 쓰고 여기 어차피 0 대입해서 좌표 찾을 수 있고 이 좌표는 찾고 이 좌표를 식 쓰자마자 보자마자 2분의 1x 플러스 4는 x 이렇게 쓰셔서 바로 이제 점을 좌표를 찾아.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어 사실. 그릴 필요도 없고 그냥 수식으로도 이렇게 바로 처리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제대로 푸는 겁니다. 아, 완전 1등급 기준이긴 해. 지금 한 얘기.